안녕하세요. 해성유자고등학교 진로교사 조복희입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대학 입시 안내, 이 시간은 세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표는 2015 개정교육과정 편제표입니다.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나눠져 있죠. 보통 창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과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나눠져 있고, 보통교과 안에 보시면 공통과목이 있어서 이 공통과목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이 대부분 이 공통과목이죠.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 그리고 한국사까지가 이제 공통과목이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과목들은 이제 선택 과목입니다.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학교가 몇 개의 과목들은 이제 모든 학생들이 배우도록 지정을 하고 있죠. 이 선택 과목 안에는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습니다. 일반 선택은 자 밑에 보시면 보통 교과 안에 있는 일반 선택 과목은 교과별로 이제 과목들이 들어 있는데 일반적인 수준의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이 정도는 좀 배워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이제 진로 선택은 이제 고등학교 현재 특히 일반고가 이제 다른 그 유형의 고등학교 예컨대 특목고, 과학고나 예술고 또는 외국어 고등학교 이런 특목고는 특정 분야의 공부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는 학교죠. 그에 비해서 우리 일반고는 다양한 학생들이 이제 모여져 있다고 볼 수가 있어서 우리 일반고에 그 지금 재학 중인 다양한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고려했을 때 좀 더 공부하고 싶은 과목이 이제 있게 마련인데 그런 과목을 이제 골라서 배울 수 있도록 바로 진로 선택 안에는 여기 보시면 진로 안내 학습, 진로를 안내하는 그런 학습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나 아니면 이제 이 일반 선택에서 배운 내용들을 좀 더 심화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좀 쉽게 배울 수 있는 과목, 실생활하고 연계돼서 특히 실생활 체험 학습이 가능한 과목 중에는 보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제 취업을 한 그런 뭐 학생들을 위한 과목, 이런 과목들이 있죠. 그리고 융합학습의 경우는 이제 일반 선택 안에 있는 과목은 개별 과목이라고 한다면, 일반 선택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활용해서 이제 융합하는 그런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목들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는 학생이 자신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더 관심 있는 분야의 과목을 잘 골라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죠. 일반 선택은 뭐 그 중에서 뭐 막말로 아무거나 해도 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진로 선택은 나에게 더 필요한 그런 과목을 이제 고르는 그런 과제가 있고, 그래서 국가는 진로 선택 과목을 너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 그런 의미에서 이제 3개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제 현재는 이제 진로 선택을 좀 학생들이 과다하게 배우는 경향이 있는데, 굳이 진로 선택을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걸 많이 한다는 얘기는 학습의 총량은 동일한데 진로 선택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일반 선택을 적게 한다는 거거든요. 일반 선택은 이제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그 기본적인 학습이 되는 것인데 그거를 소홀히 하고 진로 선택으로 너무 가 있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다. 필요하기는 한데 지나치게 많은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 보통 교과가 우리 일반고 학생들이 이제 배우는 과목이죠. 그리고 여기 전문교과가 있는데 전문교과 중에서 이 원은 특목고 학생들, 뭐 과고, 외고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 그리고 이 전문교과 2는 특성화고 학생들, 이제 고졸 후 직업을 구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되어 있는 과목인데, 뭐 이 과목을 우리 일반고 학생이 뭐 배우면 안 되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이런 과목도 일반고 학생도 뭐 학교의 상황에 따라 이제 배울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일반고 학생들이 배운다고 한다면 이거는 결국 그 진로 선택 과목에 해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특정 진로에 해당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뭐 과학이라든가 외국어라든가 아니면 예술이라든가 혹은 뭐 직업에 관한 그런 특정 진로에 대한 과목이기 때문에 진로 선택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은 자동 봉진 4개 영역으로 중학교 때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죠. 좀 더 자세히 보면 과목이 이렇습니다. 공통 과목
우리 해성연구 학생들 자 1학년에서 지금 배우고 있어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1학년 때 이게 다 공통 과목이고요. 현재 1학년의 경우는 이 중에 지금 체육을 배우고 있어요. 체육 배우고 있고 음악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선택 과목이죠. 그렇죠? 체육하고 그 음악, 미술 이런 예술은 이제 국가에서 어느 정도 배워라라고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배우고 있죠. 그리고 이제 미술 같은 경우는 해성연구 학생들 이제 2학년 때 이제 또 배웁니다. 그리고 체육은 2학년 때도 더 배우고 3학년 때도 이렇게 과목 배워요. 그래서 여기 그 과목들을 보시면 국수형 한국사가 있고요. 한국사는 이제 지금 배우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학 있고 뒤에 이제 체육예술, 그 다음 기술점 과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그래서 교양 과목은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이 과목이 시험을 안 봐요. 시험을 안 봐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편하다 그럴 수도 있는데 이 과목의 이름을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고 의미 있는 과목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과목들은 너무 많이 배우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목들은 나중에 대학 가서도 배울 기회가 충분히 있고요. 이 시험 안 보니까 부담이 적다 그래서 이걸 많이 배우면 다른 과목 배워야 될 과목을 못 배우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배우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에서 좀 전에 보셨던 것, 설명 들으셨다시피 일반 선택 있고 진로 선택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어도 일반 선택 4개, 예, 수학도 4개, 영어 4개, 그리고 사회가 9개예요. 지난 시간에 이제 수능 안내드렸는데 이 9개 중에서 이제 수능을 선택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이제 과학이 물화생지 1, 2가 여기가 있어. 그래서 수능 사회는 전부 여기에 있는데 과학은 이 1, 2까지. 그래서 이 과학의 경우는 이제 진로 선택도 수능 범위로 들어오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수학에서 보면은 이제 기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수능의 선택 과목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수능 범위는 일반 선택이에요. 진로 선택 중에서 수능으로 들어온 것은 기하가 선택될 수 있고 과학 2가 선택될 수 있고 나머지는 수능 범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진로 선택은 일반 선택이 그만큼 고등학교 과정에서 중요한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반 선택을 위주로 배우되 진로 선택도 좀 전에 말씀드렸죠. 너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봐. 그런 의미로 3개 정도 했는데 이 과목 선택에서 중요한 것은 수학과 과학이에요. 그래서 학생들 각자 내가 수학을 얼마나 배워야 되나, 그 다음에 내가 과학을 얼마나 배워야 되느냐, 이제 이 고민을 하시면 돼요. 학습의 총량은 동일하기 때문에 수학을 많이 배운다 그러면 다른 게 뭔가 줄어야겠죠. 또 과학을 많이 배운다 그러면 다른 게 줄어야 되겠죠. 반대로 수학을 적게 한다, 과학을 적게 한다 그러면 다른 게 많아지겠죠. 그럼 그 다른 게 뭐냐 그러면 사실 이제 사회가 되는 거죠. 국어하고 영어는 거의 공통적인데, 거의 공통적이고, 이제 수학이 적을 경우에는 이제 국어나 이제 영어를 조금 더 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과목에 보시면, 이 수학 2만 일반 선택이에요. 나머지 2자 붙은 거는 진로 선택에 가 있죠. 2자, 그죠? 1자, 여기 1이죠. 그래서 2가 있는 과목은 1 먼저 배우고, 2는 좀 심화해서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수학 2는 여기 있는 걸 보면, 수학 1과 2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실제로 이제 수학 1과 2는 동시에 배워도 돼요. 근데 나머지 1과 2가 있는 과목은 1 먼저 배우고 2 배운다.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1 배우고 2 배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해성연구 학생들 이 한문 1을 1학년 때 배우고 있죠. 이거. 그리고 여기 철학을 지금 1학년에서 배우고 있어요. 이 2개는 선택 과목이지만 학교가 지정을 해서 1학년에서 배우고 있죠. 다음에 이제 과목의 그 유형에 따라서 이 평가 방식이 조금 차이가 나요. 상대평가라고 하는 것은 집단 안에서 너의 위치를 어디 있냐, 너의 위치가 어디냐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에 비해서 이제 절대평가, 성취평가라고 하는데 절대평가는 기준이 있어서 네가 그 기준에 어디에 도달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험을 봤다 그럼 100점 만점에서 네가 몇 점이냐, 어느 기준에 도달했느냐를 보는 거지 네가 다른 애들보다 잘했냐 못했냐 이렇게 보는 건 아닌 거죠. 이 상대평가는 100점을 받았어도 다른 아이들은 어떠냐 이걸 같이 봐요. 예. 그래서 이 절대평가는 내가 얼마나 성취를 했느냐,
이제 단계가 있죠. 기준이 A, B, C, D, 5단계인데, 과목에 따라서 A, B, C 3단계만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5단계짜리, 3단계짜리. 이 5단계, 3단계를 위한 게 뭔가? 이 3단계짜리는, 여기, 아까 이 과목에서, 여기 예체능 있잖아요. 여기 예체능. 요게 3단계예요. 요게 3단계고, 그리고 지금 배운 과목 중에 과학탐구 실험, 요게 3단계예요. 그리고 이 진로 선택에는 이 모든 과목이 3단계예요. 그러면 나머지가 뭐가 남죠? 여기 지금 1학년은 과탐실 빼고, 나머지 요 국수형 한국사 통사 통과가 5단계고, 요 일반 선택 있는 과목 중에서 요 예체능 빼고, 여기 화법과 장문부터 여기 한문까지 다 5단계예요. 다음 요거 초록색은 아까 시험도 안 본다 그랬죠. 시험 안 보니까 뭐 단계가 있는 건 아니요. 아예 없죠. 다시 정리합니다. 이 절대평가는 모든 과목이 해요. 모든 과목이 하는데 얘만 안 하는 거죠. 요는 시험을 안 보니까. 요것만 절대평가를 안 하고 모든 과목이 절대평가를 해요. 절대평가를 할 때 3단계짜리가 있고 5단계짜리가 있는데 3단계짜리가 과학탐구 실험, 그 다음에 일반 선택 중에서 요 예체능, 그 다음에 진로 선택 전체, 요게 3단계고, 나머지 과목이면 공통 과목 국어 중에서 통합 과학까지. 그 다음에 화법과 장문부터 여기 국수형 사회과학하고 예체능 빼고, 여기 생활 교양 중에서 요 초록색 요 교양 빼고, 요게 이제 5단계죠. 그래서 이 5단계짜리 과목이 상대평가를 해요. 5단계짜리만 상대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만약에 시험을 보면 성적표에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성적이 나갑니다. 공통과목 중에 국어 5단계짜리죠. 단위수라고 하는 건 주당 수업시간이에요. 우리 일주일에 4시간입니다. 그러면 얘가 100점 만점 중에서 89점이고 원점수 100점 만점에서 89점. 그 다음에 이제 그 과목을 배운 학생들의 평균 61점이고 이 표준 편차라는 얘기는 이 평균을 중심으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요 편차 값만큼의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다는 얘기예요. 학생들이 좀 퍼져 있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20점까지 뭐 펼쳐 있으니까. 이 학생은 5단계 중에서 A네요. 그리고 이제 이 과목을 함께 배운 학생이 135명. 우리 해석여고는 1학년 학생을 다 더하면 240명쯤 되죠? 240명쯤 넘죠? 근데 이제 이 학교는 작은 학교인 거죠. 공통 과목을 135명이 배웠으니까 수강자 수 A. 그리고 이제 상대평가 2등급. 상대평가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요거 이 비율은 지난번에 이제 수능 등급 나오는 거. 그거랑 같습니다. 이렇게 쭉. 그래서 2등급이죠, 2등급. 등급은 2등급. 석차 등급이 상출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선택 중에서 이제 사회 과목 중에 이제 2개 예를 들었어요. 동아시아사, 세계지리. 주당 수업 시간을 말하는 거고, 100점 만점의 점수. 그 다음에 이제 요 경우도 지금 92점, 91점. 대략 10점 단위로 끊어지는데, 이제 국어의 경우는 여기 보시면 좀 평균이 좀 낮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좀 변합니다. 대략은 이제 10점 단위로 100점에서 끊어지되, 이렇게 변해. 약간. 그래서 89점도 A고요. 92점에서 지금 A입니다. 예, 57명이 동아시아사를 선택했다는 얘기고, 세계지리는 25명이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등급이 이렇게 정해지죠. 진로 선택은 지금 예를 들어서 두 과목을 선택했는데 이건 주당 2시간짜리 수업. 여기는 보시면 100점 만점에 85점, 100점 만점에 81점. 평균은 나오는데 여기 편차가 안 보이죠. 편차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3단계짜리 A예요. 현재는 이 학생이 전부 다 A여가지고 이 5단계짜리 A인지 3단계짜리 A인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요거는 3단계짜리 A입니다. 그리고 이건 수강 인원, 수강자 수가 다르죠. 그럼 대신 여기는 등급은 안 나오는 대신 이 A가 32.4%, B, C를 받은 학생의 비율이 적혀 있어요. 근데 이 5단계짜리는 10점 단위로 A, B, C, D, 그러니까 10점, 그러니까 90점, 80점, 70점, 이렇게 10점 단위로 끊어지면서도 약간 조절이 되는데, 이 진로 선택 과목은 80점 이상이면 무조건 A예요. 점수가 고정입니다. 80점 이상이면 A. 그 다음에 80점부터 60점까지는 B. 여기 보시면 85점 A죠. 81점도 A죠.
뭐 A를 보면 똑같지만 얘는 점수가 낮아요. 그죠? 겨우 A 받은 거죠. 80점 이상인 A니까. 편차 안 나오고 등급 안 나오는 대신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80점 이상이 전체 100명 중에서 한 32명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80점 밑으로 60점 이상은 역시 30명 정도 이렇게 100명 중에서. 여기는 80점 이상이 43명, 100명 중에 되게 많네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성적이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진로 선택 과목이 등급이 산출이 안 되니까 학생들이 이제 부담이 적다. 상대평가니까. 이거는 점수로 나오는 거잖아요. 절대평가만 되는 거라 진로 선택을 많이 선택하는데 기하나 화학2는 이게 필요한 친구들이 좀 있어요. 자연계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배워야 돼서 이거는 뭐 중요하지만 다른 진로 선택 과목을 과다하게 많이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등급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국가는 진로 선택을 3개 이상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수학이나 과학을 많이 배워야 되는 친구는 별로 해당이 안 되는데 수학이나 과학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친구가 진로 선택을 과다하게 했다라고 하면 등급이 안 나오니까 이거 피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금 수능 선택 과목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있죠. 이거 등급에 관한 거. 네. 이게 이제 진로 선택의 경우처럼 진로 선택은 A, B, C가 딱 점수가 정해져서 간다. 이제 그런 식이죠. 자, 그럼 학생부 이제 교과 전형은 대학에서 니들 고등학교에서 네가 어느 정도 위치야? 그걸 가지고 선발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모집 단위에 따라서 대학이 이제 학과 특성에 따라서 인문 자연으로 나눠요. 지난 시간에 수능 가지고 할 때는 건대 같은 경우는 인문을 두 개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더 배웠으면 좋겠다는 곳에 수학 반응률 높은 예시가 있었는데 교과 전형에서는 이제 그걸 구별하지 않죠. 인문 자연을 대충 다 나눠가지고 어떤 과목을 반영하냐 그러면 국수형 사과에 대부분 국수형 사과. 건대는 국수형 사회과 한국사까지 다 반영. 국민대는 사실은 건대보다 이제 이런 식이 많아요. 인문계 모집단위는 국수형사, 자연계는 사회 대신에 과학. 예. 이 과목만 반영하죠. 근데 상명대는 이제 등급 나오는 전체 과목. 아까 등급 나오는 과목 중에 보면은 이게 보면 이렇게 제2외국어, 한문 이런 것들도 등급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까지도 반영한다는 얘기예요. 이 상명대는 전 과목 등급 나오는 거 다. 근데 대부분은 국수형 사회과학. 여기 사회에는 보통 한국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 서울여대는 이제 국수형에다가 뭐 사회나 과학 중에서 여기 이제 슬러시로 되어 있는 거는 네가 잘한 거. 둘 중에 하나만 반영한다 그런 얘기예요. 성신여대 보시면 국수형 사회 한국사. 그 다음에 자연은 국수형 사회 대신에 과학.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회가 한국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경우는 한국사가 들어갑니다. 발표를 그렇게 한 거고. 사회 대신에 과학. 이화여대는 또 지금 건대처럼 국수형 사회과학의 한국사. 다, 그죠? 한국외대는 인문계는 국수형 사, 과학. 그래서 대체로 전체 다 반영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계열에 상관없이 이제 동일하게 가는 학교도 있지만, 보통은 인문계 모집 단위는 국수형 사, 자연계는 사회 대신에 과학을 반영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반영 과목 그러면 공통하고 일반 선택은 얘네들의 공통점이 등급 나오는 거거든요. 등급 나오는 반영은 그 교과에 해당하는 전 과목을 반영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보면은 수학이라는 교과 안에 수원, 수투, 미적분, 한국어 통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이 반영된다는 얘기는 이게 다 반영된다는 거죠. 국어가 반영된다는 얘기는 이걸 학생이 배웠다면 이걸 다 반영한다는 거예요. 얘는 등급이 안 나오니까 반영을 안 한다는 거죠. 여기. 해당되는 이건 교과명이거든요. 국수형 사회과학 한국사 다시. 여기 교과명이에요. 국수형 한국사 사회과학 이렇게. 그래서 해당되는 전 과목이 보통 반영되는데 얘가 이제 서울여대는 과목별 세 과목이 아니라 교과별 세 과목이에요. 국수형 사회하고 국수형에다 사회나 과학 그럼 4개잖아요. 이 4개 교과 중에서 3개씩 국어 안에 과목을 여러 개 배웠지만 그 중에 3개만 이렇게 3개씩만
그럼 4개 교과에서 3개씩이니까 4, 3, 12, 총 12개만 반영하는 거죠. 이런 데는 굉장히 많아요. 학생이 이수한 게 많아. 다 반영해. 성신여대 다 전과목, 전과목, 전과목. 이렇게, 이 교과 중에서 일부만 반영하는 대학은,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서는 서울여대하고 명지대, 그리고 덕성여대, 뭐 그 정도예요. 대부분 다 전과목 반영이에요. 네.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 미반영이 많아요. 이 교과 전형에서는, 교과 전형은 계산기로 두드려주는 것은 숫자죠. 그러니까 숫자로 나오는 것만 보통 반영해요. 대부분 다 미반영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정성평가라고 하는 게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3개는 반영해. 여기 3개를 반영한다는 게 뭐냐면, 국가에서 진로 선택을 3개를 배우라고 했기 때문에 3개를 한 거예요. 여기도 3개죠. 근데 여기는 숫자로 안 나오고 ABC로만 나왔잖아요, 아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반영한다는 얘기냐, 그러면 대부분 진로 선택을 반영할 때는 A는 1등급, 뭐 B는 2등급, C는 3등급, 이런 식으로 반영해요. 그거는 거의 변별력이 없어요. 이렇게 3과목 이런 거는 이 대학에 가는 학생쯤 된다 그러면 진로 선택 3개 정도는 A가 다 있어요. 아니, 3개만 A가 아니라 배운 진로 선택은 거의 다 A 받아요. 웬만하면 80점 이상이니까. 미반영이거나. 그런데 이제 여기가 좀 특이하죠. 정성평가. 숫자로 안 나오기 때문에 정성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 진로 선택에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학이나 과학, 여기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기하하고 과학 2를 배워야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배웠느냐를 좀 따지죠. 그러면 이 기하나 뭐 과학 2를 안 배워도 되는 학생들은 그럼 뭐냐 그럼 그런 학생들은 이제 국어나 뭐 영어나 사회 이런 걸 하겠지만 그게 치명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수학과 과학을 배워야 되는 학생이 그 과목을 제대로 배웠냐. 예를 들면 물투를 배워야 되는데 물투는 안 하고 뭐 다른 거 생활과 과학을 했다. 같은 진로니까 이럴 경우에서는 정성평가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죠. 정성평가는 얘가 이런 과목을 배웠네.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 어떻게 배웠을까? 이렇게 따지는데 얘가 물리학 2를 배웠네? 얘가 생활과 과학을 배웠네? 생활과 과학을 물리학 2를 왜 안 했지? 이렇게 따져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옳은 평가. 사실은 진로 선택은 이렇게 숫자로 계산기로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평가가 지금 바람직한데 이 건대 같은 경우가 이 교과 전형에서 정성평가. 이 정성평가는 학생부 종합전형 요소예요. 그렇게 반영하는 거죠. 정성평가를 30%. 등급을 반영하는 건 70%. 여기 수능체제 없고. 그 다음에 대부분 교과 전형은 이렇게 수능체제가 있어요. 수능을 보겠다는 거죠. 있죠. 그리고 이제 교과 성적만 다 반영해요. 출결 10%면 성신여대 갈 정도 학생들 되면 출결에서 감점 없습니다. 이거는 감점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은 좀 중요해요. 네, 면접.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등급이 좋아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죠. 여기는 이제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전과목 반영하고 여기 이 교과에 여기는 수능 최저가 없죠. 보통 면접을 보는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어요. 여기는 서류 평가하면서 수능 최저가 없고, 예. 그 다음에 외대 같은 경우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원점수 외국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영어 같은 경우 보면은 상대평가 하거든요. 외국어 고등학교는 등급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외국어 잘하는 학생들이 모이는 데서 등급 나오니까 등급이 안 좋잖아요. 점수 나쁘게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 원점수, 걔가 몇 점 받았느냐 그 점수를 가지고 반영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해석요과는 해당이 안 되지만 잘하는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서 등급 나쁜 경우 보존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종합전형의 유형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지역균형 인재전형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학교장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전형이에요. 이름을 보면 학교장 추천 이렇게 있잖아요. 있죠. 네. 고등학교 추천받는 이런 전형이 있어요. 꽤 많아요. 모집 인원이. 그 다음에 뽑는 방법은 교과별. 출결 들어가거나 아까 성신여대가 그랬죠. 이런 경우는 출결은 감점 요소. 근데 거의 대부분 다 감점 만점이거든요. 그때 이제 문제가 있다 이런 학생들이 걸러지겠죠. 그 다음에 출결, 봉사 시간.
이런 거 감점되지 않아요. 거의 다 웬만하면. 경희대 갈 정도 되면 출결봉사에서 감점 안 돼요. 근데 경희대도 지금 종합평가가 들어가죠. 서류평가가 30%. 아까 건대처럼. 네. 그 다음에 지금 고려대, 동국대 전부 다 서류평가가 들어가요. 이게 교과전형에서 이 서류평가 들어가는 건 이건 학생부 종합전형 요소거든요. 네, 여기 들어가요. 이게 정말 제대로 열심히 했냐. 그런 거 따지는 거죠. 대부분은 교과 100이에요. 여기 출교, 봉사 있으나 마나 다 교과 100이죠. 근데 정성평가 있는 그 대학들이 몇 개가 있어요. 성균관대, 그러니까 동국대, 고려대, 앞에 보셨던 건국대, 여기 위시에는 건국대가 지금 빠졌는데 왜 건대가 빠졌냐면 이게 학기정 추천 인원 제한이 있는 거. 건대는 인원 제한 없이 다 추천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빠진 거예요. 교과 100. 대부분이 교과 100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연대 같은 경우 보면 교과로 5배수를 뽑아서 면접 봐요. 면접 보는 경우가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들의 경우는 이제 지원자가 많아서 다 면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과로 걸러서 면접을 보죠. 이번 면접 보는 경우 수능체제 없죠. 면접 보는 경우 대부분 수능체제 없어요. 물론 이렇게 없는 데가 이건 졸업생이네. 졸업생 지원이 안 된다는 거고 이거 수능체제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건 추천인원 이렇게 있죠. 대부분 교과 100이죠. 여기 외대도 비교과가 10% 들어가긴 하지만 출결 이런 거 있으나 마나 일단 면접은 아까 보셨던 거 면접 여기도 수능체제 없죠.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 교과 100이나 출결 들어가고 서류평가가 들어가는 학교가 몇 개가 있다. 그래서 아마 예상하기로는 이건 지금 23 모집 인원까지 있잖아요. 올해 고3. 아마도 여러분의 2025에는 이 서류평가 들어가는 학교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많아져야 돼요. 그게 바람직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추천 인원 제한 없는 아까 건대 인원 제한 없다고 그랬죠. 서류평가 30. 대부분 여기도 교과 다 100이죠. 가천대도 면접 보죠. 이렇게 1단계에서 이제 6배수 뽑는 모집 단위가 있고 10배수를 선발하는 모집 단위가 있고 다 교과 100으로. 수능체도 예를 들은 거예요. 뭐 외대 글로벌 캠퍼스 용인에 있는데 국어, 수학, 영어, 탐구는 두 과목을 보지만 한 과목 성적의 등급이 4개 중에서 하나만 3등급이면 돼. 이런 정도로 수능 최저 기준을 걸죠. 경희대 같은 경우도 보면 국수, 영탐, 탐구 2개 보지만 하나 성적, 4개 영역이 되죠. 4개 중에서 2개 합이 5. 2개 합이 5라는 얘기는 1등급 하나 있으면 나머지 하나 4등급이면 된다는 얘기죠. 뭐 2등급, 2 플러스 3 그래도 되고. 그럼 2개 등급 합이 오면 나머지 2개는 9등급에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보통 4개 영역 중에, 여기 고려대 같은 경우는 탐구를 2개 보는데 2개를 보통 평균. 서울교대도 마찬가지예요. 2개 다 평균해서 하나를 보고 여기 지금 여기 가로 2로 되어 있는 건 2개 보통 평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하나로 치는 거죠. 보면 2개, 여기 3개가 있죠. 3개짜리가 있고. 교대 같은 경우는 4개가 다 잘해야 돼. 4개 합이 9. 그러나 2개짜리들은 나머지는 못해도 되는 거죠. 인문계 모집 단위는 보통 이렇고요. 자연계 모집 단위의 경우는 이 탐구도 있지만 과학으로 이렇게 지정한 데가 있죠. 과학.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여기에 과학이 2개 보는데 하나하나를 따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국어, 수학도 이제 미적분이나 기하로 이제 지정했죠.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그러면 5개가 되죠. 국수영 원래는 과학에서 4개인데 과학을 따로 보는 거예요. 5개 중에서 3개 합이 5. 그렇죠? 그래서 뭐 2개, 3개 이렇게. 서울교대는 그대로 4개. 국수영 탐구 2개는 평균해서 4개 합이 11. 그러면서 이제 수학은 여기는 아무데나 봐도 되고 아무거나 봐도 되고 어민과 통계, 미적분, 기하 아무거나 봐도 되고 그냥 수로 돼 있잖아요. 여기는 미적분, 기하로 지정한 대학. 그 대학의 모든 학과가 아니라 이제 자연계 모집 단위. 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는 좀 세요. 수능 최저 기준이. 2개도 있지만 3개, 4개 합이 5 그래요. 5, 6. 4개 합이 5면 하나만 2등급이라는 거죠. 다 1등급이어야 된다는 거죠. 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역균형, 학기장 추천 외에
일반적인 교과전형을 또 실시하는 대학들도 있어요. 이런 대학. 이 대학은 그냥 학생이 지원하는 거예요. 전형 방법 보면 역시 똑같아요. 교과 100이거나 출결 문서가 들어가거나. 그 다음에 여기 명지교대 보면 1단계에서 5배수 뽑아서 면접 보죠. 그렇죠? 교과 100. 여기도 1단계에서 선발해서 면접.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논술을 또 보내요. 논술을 또 보고. 선결제도 면접 보고 이런 식으로. 수능 최저가 이 보시면 면접 있는 데는 수능 최저 없죠. 명지대 없죠. 네, 면접 보는 경우 대부분 없어요. 근데 여기는 면접을 보면서도 있네요. 그죠? 특히 약대 같은 경우도 높아요. 일반 학과는 이렇고 약대는 이렇게. 이런 경우 좀 특이해요. 면접이 있으면 없거든요. 여기 있죠. 여기 논술 있고, 논술 있으면 없고. 그러니까 다른 요소가, 교과 외에 다른 요소가 들어가면은 수능 최저 없습니다. 여기 없죠. 면접 볼 때 없죠. 예, 특이한 경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면접 보죠. 여기 수능 최저 없어요. 여기 신한대. 그 다음에 을지대도 면접 봐요. 없죠. 인천대 그러면 교과 100도 있고, 여기 교과 100이지만 없고, 쭉. 그 다음에 여기 면접 보는데 없고, 이렇게. 그래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선택을 아까 세 과목 반영하는 데도 있고, 미반영도 있었잖아요. 그럴 때 두 과목 반영하는 데도 있네. 이 대학은 경상남도 국립대예요. 경상도. 두 과목, 이 학교 특이하게 두 과목 반영하고. 세 과목, 반영하면 세 과목을 반영하는 학교가 일반적이에요. 우리 학교 옆에 있는 과기대 있죠. 숙명여대 이렇게 세 개 반영. 전과목 반영하는 데도 있는데 큰 의미 없어요. 여기 정성평가 반영, 건대, 동국대, 성균관대 대표적인 학교들인데 이게 이제 경희대도 여기 들어가요. 정성평가는 어떤 과목이냐를 봐요. 진로 선택, 그래서 진로 선택이 수학과학을 배워야 되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거는 정성평가에서 의미가 있어요. 근데 등급이 안 나오니까 진로 선택을 많이 선택했다 그런 거는 정상평가에서도 별로 도움 되지도 않아요. 대부분 다 미반영이에요. 반영해봐야 그게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미반영입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학생부 종합전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